예일대 심리학과 수잔 놀렌 연구팀이 1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73%, 중년층의 52%가 생각 과잉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단 20%만 경험했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의 노년층은 먹고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무서운 질병으로 자녀를 잃기도 했고 전쟁의 아픔도 겪었는데 말이죠. 반면 요즘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의학과 기술의 발전, 자유와 권리 등을 당연하게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만 보면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생각 없이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한마디로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이 많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다음 4가지 원인 때문에 생각 과잉이라는 병을 피해갈 수 없다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경우 21세기 초반부터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던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던가, 대중가요의 노랫말이나 베스트셀러 심리학 서적에서는 나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주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 특히 나의 감정 변화에 너무 몰두해서 슬픔, 불안, 불쾌한 느낌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소한 기분 변화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기분을 살펴 그 메시지를 알아내려고 하죠. 물론 기분 변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정 변화가 사실은 수면 부족이나 불균형한 식단, 그날의 날씨, 교통체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의 마음뿐 아니라 남의 마음도 너무 세세하게 분석하려 드는데요. 친구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친구의 성격상 그 말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며 몇 시간을 보내죠. 물론 이런 걱정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더 간단한 가능성들을 쉽게 제쳐둔다는 겁니다. 친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고약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상사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요새 짜증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격이나 권리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자격이 있고 꿈의 직장에 다닐 자격이 있고 멋진 연인과 영원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지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대감이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연인과 갈등을 겪을 때도,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때도,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좌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대신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격과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나의 권리에만 집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머릿속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와 남, 개인과 공동체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금강경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부부나 친구지간에도 내가 얻는 게 많은가 주는 게 많은가 이렇게 모든 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번민이 생긴다고요. 사랑받고 이해받고 혜택 받으려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 번뇌와 작별하는 길이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요즘 사람들이 모든 빠른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직장을 옮기거나 만나는 사람을 갈아치우거나 부모님과 아예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것 같죠. 때로는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며 걱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문제를 알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는 느리고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이라는 바람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권리에 집착하는 것도 마음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빠른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도 모두 가치관이라는 뿌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택할지, 결혼할지 말지, 자녀를 낳을지 말지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 부모, 사회가 지시하는 대로가 아닌 나를 위해 최선이라고 여기는 일을 할 자유가 있죠. 그렇다면 그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전 세대는 지배적인 가치체계에 의심을 품지 않았지만 요즘 세대는 종교, 애국심, 가족주의를 포함해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죠. 대중매체, 인터넷, 언론, 정치인,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을수록 이 폭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레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홀로 방에 고요히 머물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요. 21세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면적을 넓히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질문을 잘 하지 않죠. 순간순간 변하는 내 감정과 욕구는 중요시하지만 내가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궁극적인 가치나 방향에 대한 문제는 애써 회피하며 삽니다. 좋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좋은 삶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은 방금 죽었습니다. 어떤 기적에 의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번엔 그 사람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볼 수 있다면 비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당신은 방금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가치들을 모두 이룬 삶을 산 뒤 죽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추모사를 상상해보세요. 추모사를 읽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런 가상의 장례식 추모사 작업은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기억하는 건 오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체 감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당신이 취한 선택과 행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지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역시나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도 내 마음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수제는 말합니다. 내면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나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나보다 불우한 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세요. 상사의 짜증, 자신이 했던 멍청한 말 같은 걸 고민하다 어려운 이들의 궁핍함과 힘겨운 처지를 느끼면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알게 되니까요. 시민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처럼 당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공동체에 가입해보세요. 쓸데없이 기분만 우울해지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은 생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기중심성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친구들에 의해 강화되기도 합니다. 수저는 말합니다. 너는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 그저 당신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애매하게 맞장구만 쳐주며 세상에 항상 불평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부탁하라고요. 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야. 근데 혹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도 도와줄 수 있겠니?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법륜스님은 보왕산매론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나의 괴로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날씨가 맑든 날씨가 흐리든 그 자체는 우리들이 괴로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아니지요. 날 괴롭히려고 비가 오거나 날 괴롭히려고 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후 환경인데 내가 오늘 날씨가 맑아야 한다거나 비가 내려야 하는데 라고 바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곤란한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곤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예일대 심리학 교수 수전 놀렌 혹스마의 신작 내 머릿속은 왜 항상 복잡할까를 참고했습니다. 이 책의 차별점은 세 가지인데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살아가며 겪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 요즘 세대가 겪는 생각과잉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으로 짚어준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뇌를 위한 8분 법칙이나 상황별 생각 끊기 연습 등을 소개해줘 지식과 실용 모두를 잘 참은 책이라 되겠습니다. 저자가 여성의 오버싱킹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심리학자이기에 생각이 너무 많은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